네, 아까 앞에서 그 고객 클레임 유형을 여러 가지 10명까지, 10번째까지 말씀드렸고요. 뒤쪽에 지금 3가지가 더 남아 있어서 간단하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분들은 뭔가 좀 아는 게 많은 사람들이야. 내가 원래 시장에 올 사람이 아닌데 뭐 이런 대략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입니다. 첫째, 뽐내는 고객. 뭐든지 그렇게 자랑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희도 있어요. 되게 좋은 사모님인데 삼촌 삼촌 있잖아. 내가 우리 애가 요즘에 어디 했는지 알아? 세상에 서울대학교 들어갔어. 그런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삼촌 삼촌 우리 가게에 어제 일본 사람이 와서 5만 원어치 사갔어. 아, 네. 삼촌 삼촌 나 오늘 오다가 1,000원짜리 2장 주었다. 아, 뭐 그렇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지 뭐 자기 막 자랑을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 갔더니 뭐 내가 막 있잖아요. 이렇게 뽐내는 고객들은요, 그냥 관심을 받고 싶어 하고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원래 성향이 그래요. 맞장구만 잘 쳐주면 돼. 어떻게 쳐준다? 헐, 진짜? 라는 거죠. 대박! 이것만 잘 쳐주면 돼요. 이것만 잘 추면. 그러면은 막 얘기를 하다. 아유, 나 오늘 여기 하느라 시간 다 지나가네. 가야지. 아유, 내 얘기 잘 들었으니까 요거 하나 줘. 사가요. 그렇게 사가면서 단골 손님이 됩니다. 그 얘기 다 들어주는 게 나밖에 없거든. 뽐내는 고객은 맞장구 잘 쳐주는 게 제일 좋고요. 깐깐한 고객, 전문가형 고객은 사실 아까 앞단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긴 설명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수준이 있는 고객, 깐깐한 고객이고요. 전문가형 고객은 진짜 그쪽 분야의 진짜 전문가들. 어? 내가 생선을 파는데 와서 생선을 사갔는데 내가 한국수산해양대학의 교수인데 라든지 뭐 무슨 뭐 이렇게 먹는 걸 파는데 아래 여기 보기처럼 무슨 CJ 무슨 어디에 유통 MD라든지 동남아에서 과일을 수입해오는 수입 유통 전문 뭐 저기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과일 가게 가가지고 이게 과일 이게 좋은 과일이 아닌데요 막 이러고 이제 말하기 시작하면 당신 뭘 한다 그래? 기분 나쁘지만 그렇게 하면 싸움 나지 않습니까? 한껏 축쳐주고 그런 건 어디서 구하냐 막 전문적인 지식 좀 알려달라 그러면 오히려 득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득이 되면 최고 좋고요. 좋은 정보도 알려주니까. 그러다가 운 좋으면은 다른 큰 거래처를 연결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막 전문가 막 이렇게 얘기해서 좋은 얘기면 들어주고 좀 말도 안 되는 얘기, 이상한 얘기를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은 계속 그렇게 부추겨 주면서 근데 선생님 이쪽이 되게 전문이신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하고 지금 이거 좀 안 맞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자기 모순에 빠지게 만들어야 돼요. 말을 많이 하다가 말이 꼬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대략 그런 내용입니다. 12, 12, 13번은 대체로 좀 말 많고 아는 척하고 하는 이런 고객들의 유형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응대를 하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아래쪽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불만 고객을 만족시켜 줘야 되는 이유입니다. 큰 불편과 작은 불만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큰 불편은 클레임으로 항의로 나갑니다. 작은 불편은 그냥 매장에 와서 살짝 불만하다 마는 정도로 그치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불만이나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는 경우가 있고 좀 이제 시간이 좀 걸려서 해결해 주는 경우가 있겠죠. 각각에 대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오른쪽 보세요. 작은 불만일 경우 바로 현장에서 해결해 주면은 95%가 죄송합니다. 재구매가 일어납니다. 단골이 된다는 의미죠. 그럼 굉장히 큰 불편이야. 그런 경우도 심지어는 즉시 해결을 해주게 되면은 이게 80%의 고객이 저 가게 다시는 안 간다 이렇게 안 하고 다시 구매를 한다는 얘기예요. 불만을 가졌다가 해결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가게가 더 그 손님 인상에 남아요. 그 다음에 재구매하러 왔을 때 잘해주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우리 가게에 단골 손님이 되는 겁니다. 단골은 그런 식으로 오히려 불만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단골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 자, 드디어 우리 친절히 교육의 마지막입니다. VOC, Voice of Customer, 고객의 소리라는 뜻입니다. 고객의 소리에 우리가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귀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불만 제시하는 고객을 고마운 존재로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불만 고객 96%가 표현하지 않는답니다. 왜 아까 이전에 했던 내용 기억나시죠? 나는 반찬이 떨어져도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저 카드 안 된다고 해도 조용히 현금을 내밉니다. 왜? 이 가게 다시 나눌 거거든. 응? 나 여기 다시 나눌 거야. 그냥 다시 나눈 걸로 끝나질 않아요. 요즘은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에 방방곡곡 홍보합니다. 공릉동 무슨 시장에 어느 시장에 무슨 가게 절대 가지 말라고. 네 가지 없고 뭐하고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런지도 모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가게 손님이 떨어지는 거예요. 인터넷상에 우리 가게 아주 몹쓸 가게로 소문이 나버리는 거죠. 그 밑에 보이시죠? 나비 효과. 100 빼기 1은 0. 무슨 뜻이냐면 나비 효과가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요.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기상학자가 슈퍼컴퓨터를 돌려서 앞으로의 날씨가 어떻게 된 건가를 이렇게 컴퓨터로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도중에 정말 저 태풍의 경로를 조사하는데 도중에 컴퓨터를 빨리 돌린다고 도중에 정말 나비의 날갯짓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수백만 개의 바람에 대한 정보 중에 아주 작은 바람에 대한 정보 하나를 살짝 고쳤대요. 그랬더니 태풍의 경로가 최종적으로 확 바뀌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불만족한 고객 딱 한 사람의 고객을 불만족시키면은 만족보다 불만족한 고객의 입소문이 퍼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 한 명의 불만족 고객이 우리 가게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게의 운명만 좌우할까요? 제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은 가장이다. 어디의 가장? 공릉동 도깨비시장을 대표하는 가장이에요. 그 한 명의 불만족 고객이 우리 가게만 욕할까? 아닙니다. 우리 시장을 전체를 싸잡아서 욕해요. 어디다 어떻게 욕한다? 친구한테 그냥 옆에 욕한다? 아니에요. 전화로 욕한다? 아니에요. 인터넷에 올려요. 인터넷에 올린 거 지워지지도 않아. 10년 전에 쓴 글을 검색해보면 10년 뒤에도 나와요. 아주 못쓰게 생겼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인터넷에 올린단 말이죠. 그래서 불만족 고객을 불만족하지 않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어디까지 만족시켜줘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불만족한 고객이 인터넷에 올리거나 막 해서 막 나쁜 소문을 퍼뜨리지 않게 만들어야 되느냐? 자, 우리 친절 교육의 제일 마지막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화 효과와 대조 효과라는 게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딱 고객이 기대하는 일반적인 수준을 살짝 넘거나 살짝 못 미친 거는 금방 잊어버리는데 굉장히 많이 넘거나 굉장히 많이 못 미치면 이건 굉장히 오래 간다는 뜻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노란색 그래프가 보이시죠? 표가 보이죠? 중립이라는 부분이 고객이 원하는 기대치입니다. 예를 들어 1,000원짜리 과자를 1,000원짜리 볼펜을 사는데 3,000원을 내고 3개를 사는 거예요. 그럴 때 과자가 3봉지가 와. 볼펜이 3개가 와. 그러면 딱 원하는 만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립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과자를 3개를 샀는데 조그만 무슨 조그만 거를 캐러멜 1개를 그냥 더 주어. 그럼 우와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낼름 입에다 집어넣겠지만 맛있네. 저 사탕 하나 받았네. 하지만 집에 가면서 잊어버려요. 그러겠죠? 별거 아니니까 작은 친절이니까. 반대로 볼펜이라고 해볼게요. 볼펜 3자루를 샀는데 이 사람은 볼펜이 3자루가 꼭 필요해. 꼭 3자루가 있어야 돼. 근데 사장님이 아이고 어떡하죠? 지금 새거가 2개밖에 없고 내가 뚜껑 열고 딱 2번 이렇게 필기한 거 요거 하나 있는데 이게 좀 쓰던 거긴 한데 잉크가 약간 줄었는데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아이고 저 바쁘니까 그거라도 주세요 하고 가면서 그럴 거예요. 아유 쓰던 거면 좀 싸게라도 주지. 3,000원을 다 받네. 하지만 집에 가서 쓰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진짜 잠깐밖에 안 쓴 거니까 뭐 그게 먼저 저 잉크가 닳거나 하는 것도 피부로 못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방 잊어버립니다. 약간의 불만족은 있지만 금방 잊어버려요. 이런 게 바로 동화 효과의 범위에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의 만족이나 아주 사소한 불만족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야. 자, 예를 들어서 과자를 너무너무 맛있는 과자를 구하기 힘든 과자. 예전에 허니버터칩이 굉장히 열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허니버터칩을 가게에다 3개를 예약을 해놨어. 나 이거 3개 꼭 필요하다고. 해서 허니버터칩을 3개를 사러 갔는데 사장님 오늘 기분이 좋아. 내가 기분이 좋아서 1+1 3개를 사는데 6개, 3개를 더 줘서 6개를 주는 겁니다.
예전에 허니버터 집은 예약하고 줄 서서 샀잖아요. 그런데 6개를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이 째져. 우와, 사장님 최고. 그거 인터넷에 올려요. 헐, 나 허니버터 집 예약해서 샀는데 사장님이 3개 값을 냈는데 3개 남았다고, 나머지 3개밖에 안 남았다고 6개를 3개 값에 줬다. 헐, 진짜? 그거 구하기도 힘든데 그걸 공짜로 줘? 어디야 도대체? 반대로 아까 볼펜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볼펜이 3개, 뭐야, 3개를 사러 갔는데 3개를 받았어. 근데 열어보니까 하나는 잉크가 반밖에 없고 그 중에 2개는 아무리 글씨를 써도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가서, 그래서 가게 가서 얘기했더니 가게가 또 뭐 저녁 늦게 사가지고 그거 바꾸러 갔더니 가게가 문 닫았어. 그 다음날 시장이 쉰대. 그 다음날 월요일 날 봤더니 휴가래. 일주일 동안. 짜증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1,000원짜리 3개밖에 안 되는데 볼펜 2개가 안 나오고 하나밖에 안 되고 일주일 사이에 교환도 안 돼. 나는 당장 필요한데. 완전 짜증나죠. 그럼 불만족이 그게 다래요. 이런 거, 그래서 만약에 이것 때문에 내가 서류를 못 써가지고 뭐 신청을 못했다. 손해를 봤다. 이러면은 상인 입장에서 별거 아니지만 이 사람 이거 평생 가요. 평생. 인터넷에 올릴 거란 말이에요. 젊은 사람이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데, 와, 내가 진짜 진상 가게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불과 이 볼펜 2자루 때문에 얼마를 손해봤는지 알아? 이런 불만족 평생 간다는 거죠. 상인 입장에서 억울하죠. 어쨌든 이렇게 불만족의 도가 넘어서면, 만족의 도가 넘어서면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의 결론은 만족을 시키려면 확실하게 막 감동받을 정도로 있는 대로 베풀어서 만족을 시켜줘야 되고요. 불만족할 상황이 되면은 이게 불만족이 쌓이고 쌓여서 도를 넘어갈까 그러면은 그럼 이거 막 여기저기 막 불만족 퍼뜨리고 나니까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든지 불을 꺼서 막아줘야 된다는 얘기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굉장히 긴 친절에 관한 내용들, 정말 하나하나가 중요한 내용이라 제가 전부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친절에 관한 내용을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설명을 들어주셨는데요. 시간 되실 때 좀 더 이 내용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교재도 보시면서 그 쫓아가면서 공부하시고 실습도 하면서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많이 연습을 하시면은 그게 고객들이 우리 상인들의 정성을 알아주고 고객 응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구나 라는 걸 상인들이 느끼게 되면서 결국 우리 가게의 경쟁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우리 가게의 매출 향상, 수익 향상으로 나타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길지만 필요한 내용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누구라고요? 남대문 벨트쟁이 이정일이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